얼마 전에 이 견갑골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봤습니다. 그냥 봤는데도 억울하신 그 감정이 좀 잘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깨와 견갑골이 괜찮은데 운동만 하기 시작하면 아프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좋다는 병원이나 재활센터를 다녀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잠시 동안 좋아졌다가 다시 후퇴돼서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영상을 봤을 때 조금 유창하게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댓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유튜브나 SNS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만 막상 찾아가 보면 본인의 상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라는 불만 섞인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니 저 역시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요즘은 공부할 자료들도 솔직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전문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이론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실기가 직접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실기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환자분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혹은 의료인 스스로 그 몸의 동작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주사치료나 수술들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절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기능 장애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그런 시술들도 하지만 기능 재활을 같이 하시고 있는 분들은 환자분들의 떨어진 기능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견갑골이나 어깨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미 몸 상태가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활 운동이 잘 먹히느냐, 사실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흔히 추천되는 Y레이즈나 아니면 월슬라이드 같은 동작이 컨디션이 어느 정도 괜찮은 분들한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굉장히 약하거나 악화되신 분들에게는 그런 광범위한 운동이 오히려 증상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파악들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움직임을 할 때 다른 보상 패턴들이 많이 개입을 하는지, 혹은 안정성 근육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체간의 안정성을 보고 하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골반대의 안정성, 견갑대의 안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상 움직임을 교육시키는 것까지가 기능 재활 훈련입니다. 현재 내 몸 상태가 10점이라면 목표인 80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나 노력, 그리고 비용들도 필요합니다. 당장 빠른 시간에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게 정말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평생 익숙해져 온 잘못된 움직임들이 고쳐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나쁜 패턴들을 좋은 패턴들로 학습시키고, 이런 새로운 패턴을 환자분 스스로 환자분의 뇌와 신경이 근육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정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운동을 학습하는데 피치와 포스너 운동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연합 단계, 세 번째는 자동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인지 단계가 처음 배우는 동작이기 때문에 매우 서투르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잘못된 움직임을 할 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합 단계에서 반복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안정되고 부드러워지는 거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지 단계부터 자동화 단계까지 최소 8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 재활을 훈련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초반에는 눈에 띄는 변화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눈앞에서 몇 번 하고서 바로 좋아지는 거, 이거는 솔직히 다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고 아까는 팔 안 올라갔는데 지금은 올라가죠. 이거 일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임 패턴이 자리 잡을 수 있냐, 이게 관건이죠. 예를 들어서 움직임 제한이 있는 분들께 그 자리에서 어떤 스킬이나 드릴을 통해서 움직임을 조금 더 개선되어 보이게 만드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아까는 안 올라갔는데 몇 가지 스킬을 쓰면 바로 올라가느냐, 이 이유는 다른 보상 패턴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만 본 겁니다. 만약에 특정 보상 패턴을 쓰지 못하게 하면 바로 팔을 들게 만들어 드렸는데 또 집에 가서 활동하고 며칠 지나면 다시 안 올라가는 건 똑같거든요. 혹은 견갑골이 불안정하거나 어깨가 불안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변화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견갑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체간을 먼저 안정화시켜야 되고 견갑골 주변의 로컬 머슬들, 정거근이나 중하부 승모근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움직임 패턴들을 학습하게 되면서 몸이 저절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까지 만들어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환자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나의 움직임 상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와 재활 계획을 세우는지 요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재활 훈련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몸을 믿고서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병원에 왔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통증은 당장은 줄어들 수 있는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수동적인 패턴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훈련을 하셔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